자, 뭐 이 책들을 다 받으셨는데요. 일부 분들은 물으시더라고요. 이 책만 보면 필기 붙냐고 해요. 저는 필기를 붙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공부하고 그래요. 책 한 개만 보진 않아요. 당연히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두 개보다는 권을 얘기할까요? 한 권보다는 두 권을, 두 권보다는 10권을, 10권보다는 100권을 보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봤다라고 했죠. 그냥 한 번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건가요? 담아야죠. 근데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이 상하를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수석을 합격했는데요.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이 상하를 머릿속에 다 담고 수석으로 합격한 게 아니에요. 다 담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한 번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다 담으면 어쩔 수 있다고요? 합격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담는 게 뭐예요? 답을 외워, 이 답이 아니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설도 다 알아야죠. 핵심 이론이 있다 그러면 핵심 이론도 다 알아야죠. 그게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네. 100점 합격도 아니고 80점도 아니에요. 60점? 될 겁니다. 다 보시라고요. 자, 근데 이 책하고 겸해서 보면 참 좋은 게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 책하고 겸해서 보면 참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법규. 법규는 다 여기다 실을 수가 없어요. 또 의미도 없고요. 법규집을 따라 보라고요? 공사업법, 설치유지관리업법, 다중이업 특별법 이런 법규들 있잖아요. 이 소방관계 법규가 한 과목이잖아요. 그가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이 책 한 권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여기다 다 실어요? 그리고 위험물도 그래요. 위험물을 보게 되면 제조소 기준, 저장소 기준, 취급수 기준 있잖아요. 취급수도 뭐 일반 취급수도 있고 주유 취급수도 있고 막 많잖아요. 저장수도 옥내 저장수 있고 옥내 탱크 저장수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다 실어요? 실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수백 페이지거든요. 그리고 또 화재 안전 기준. 뭘 얘기하십니까? 법규하고 기준 이런 거는 별도로 보셔야 돼요.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책 말고 뭐를 더 보면 되냐? 그걸 더 보시면 돼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법제처 들어가면 있죠. 그걸 다 봐야 된다고요?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는 내가 중요하니까 몇 개 좀 추려가지고 외우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말고 뭐를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시설관리사 필기 교재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려요. 이 책 말고 다른 소방시설관리사 필기 교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플러스가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법제처에 들어가서 원문이죠. 어떻게 보면 원문을 한번 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원문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암기할 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게 합격 방법이에요. 요즘 시중에는 암기 방법 해가지고 딱 이게 보기 좋게 또 화재 안전 기준도 뭐 암기법 수록해가지고 뭐 호순북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왜 합격을 했냐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을까요? 누구한테 암기법을 받아서 합격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암기법을 만들어서 합격을 했을까요? 만드는 건 힘들고 그냥 암기법을 그냥 취하는 거는 대단히 쉬워요. 그죠? 취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천 명입니까? 수천 명이에요. 그 수천 명은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든 사람은요? 아주 극소수죠? 예. 저는 이 책에 암기법이 따로 조금씩 있어요. 누가 만들었게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붙은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 자기가 피와 땀과 노력이 이렇게 들어가야 합격하더란 얘기예요. 얻어가지고는 안 되더란 얘기죠.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시험 있죠? 기능사나 기사는 얻어도 합격을 해요. 근데 큰 시험이잖아요. 전금적으로는 이게 주인력이고 관리사가, 기사는 보조인력이에요. 설계 쪽도 감리 쪽도 기술사가 주인력이고 밑에가 보조인력이에요. 보조인력의 자격증은요, 그냥 남들이 만든 거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주인력의 자격증이지, 관리사나 기술사 자격증은요,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합격을 하는 겁니다. 합격률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100명 중에 두세 명 붙는 게 관리사와 기술사인데, 이게 평범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를 평범하게 해놓고 우리는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특별한 공부냐? 그게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가?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안 할 뿐이죠. 방법을 모를 뿐이라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또 합격을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저는 이때까지 기능사든 기사든 관리사든 기술사를 공부를 하면서 일을 손에서 놓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일을 병행을 했죠. 여러분은 이 학원에 있으니까 합격이 쉬울 것 같죠? 학원 원장이 직장인이니까 사업가입니까? 프리랜서 정도. 예? 프리랜서예요? 아니에요. 사업가죠. 소기업이에요,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원은, 네? 청소하는 직원, 상담하는 직원, 선생님,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홍보하는 직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또 뭐 격리 보는 직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또 원장은요? 갑자기 누가 그만뒀어요. 그러면요? 청소도 해야 되고, 예? 강의도 땜빵 해야 되고, 예? 상담도 원장 전화 바꿔라 그러면 원장 전화 받아가지고 상담도 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더 큰 문제인데요. 학원이 잘 되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적자면요. 사업이 그렇잖아요. 제가 97년 10월부터 준비해서 97년 12월에 학원 오픈을 딱 했더니 IMF가 팍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4년 적자였어요. 그럼 4년 적자면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그죠? 2001년 12월. 네. 제가 공부를 2000년에 2001년에 공부를 했어요. 적자일 때. 공부가 제대로 됐겠어요? 근데 그걸 뚫고 했단 얘기죠. 저는 그래서 기술사 관리사를 진짜 어려울 때 합격을 했어요. 제가 합격할 때 관리사
제일 적게 되는 해가 4회 때 9명이 합격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적게 된 인원이 18명이에요. 전 18명 합격할 때 합격을 했어요. 지금 뭐 45명 합격, 무지하게 많이 합격하는 거예요. 44명, 75명, 100명. 제가 합격할 때 몇 배거든요. 지금 요즘 시험, 제가 시험 볼 때보다 무지하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소방기술사 4명 합격할 때 합격했어요. 요즘, 야, 뭐, 10명도 안 합격한다고, 8명 합격한다고 사람들 막 울상이에요. 저는 8명이 아니고 4명 합격할 때 합격하거든요. 뭐 여담으로 이렇게 뭐 좀 흘러갔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관리사도 그렇고 기술사도 그렇고 진짜 쉽게 합격을 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쉽게 합격을 했죠. 저는 뭐 기술사 한 번만에 합격하고 즉 3개월 다 공부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학원에 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세영학원 원장 있죠. 관리사만 있어요. 강경원 기술사만 있습니다. 모아 기술사만 있어요. 미동학원 기술사 관리사 하나도 없어요. 그 밑에 부원장, 옛날은 이제 이성금 실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부원장이죠. 관리사만 있어요. 즉 뭘 얘기합니까? 기술사 관리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원장은 저밖에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런 분들은 합격하고 나서 학원을 차렸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면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다른 학원들보다 기술사 관리사 역사도 좀 길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합격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뭐 더 얘기하면 뭐 여튼 많은데요. 학원 원장들이 제 제자예요. 그리고 막 부산에서 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기 속초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합격이 대단히 빨라요. 왜 빠른지 아세요? 길게 다닐 수 없잖아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학원 수강료는 60만 원인데 교통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아니 3달에. 그러니까 한 번 더 끝내야 되거든요.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해야죠. 그죠? 속초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해서 그런지 거기 뭐 1년을 안 넘겨요. 근데 서울 사람들 있죠. 덩따나 그 영등포에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뭐 10년째 다니고 있어요. 마음 먹기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죠. 기사는 하다 보면 돼요. 왜요? 기출문제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 해요? 기사. 저만 알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기출문제 계속 하다 보면 된다. 맞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계속 하다 보면 기출문제가 언제는 뭐 이만큼 나오거든요. 어떨 땐 이만큼 나오지만. 그러면 답만 외워도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는 소문이 나 있어요. 답만 외워라.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기사 때 답만 외웠으니까 기초가 형성됐어요? 안 됐어요? 네? 객관식이에요, 지금.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하니까, 저기 뭐 63빌딩 이런 걸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층, 1, 2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5층도 못 져요. 뭔 얘기예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관리사, 기술사 공부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는 기초가 여러분보다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그러니까 3개월만 해도 기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기를 대충 하게 되면요. 실기 붙을까요? 못 붙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기 이거를 필기 붙을 정도만 하잖아요? 실기는 어려워요. 필기지만 이거는 어떤 과목은 실기에 관계를 하니까 여기에서 그 부분은 기초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기가 쉽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선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합격이에요. 자격증이라고요. 필실기를 다 통틀어서 이 선이에요, 이게. 관리사 공부는 이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사 때 벌써 이게 0인데 기사 때 기사 수준이 소방설비 기사 기계 전기 있죠? 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소방설비 기사 기계 전기를 지금 시험 봐서 필기도 실기도 산업기사 기사 우리 4개잖아요. 기계 산업기사 기사 전기 산업기사 기사 그죠? 이거를 필기 실기를 아무거나 그냥 시간 돼가지고 쭉 가가지고 시험 딱 봤는데 60점 쫙 넘잖아요. 다. 그 실력이 뭔지 아세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면 이 기사 때 어머나 해가지고 수준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관리사 공부는 얼마만 하면 돼요? 예? 이 차이가 얼마의 차이가? 즉 바꾸고 얘기하면 연소의 3요소 기사 때 해야 하네요? 합니다. 다 공통. 이게 지금 기사 내용 다 빼봐요. 관리사 내용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한번 자문해 보시라고요. 제 말이 틀리냐 맞냐. 필기가 그러니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닙니까? 맞죠? 이거 지금 기사했던 거 다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사 때 이만큼의 수준을 만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기사 공부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는데 기출문제 해설 중심으로 해요? 기출문제 답 중심으로 해요?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은 있는데 수준이 요 정도밖에는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즉 기초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있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쵸? 그러면 이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요? 예? 지금 수준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필기 때 이만큼 올라가고 실기 때 이만큼 올라가고 이걸 단계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나은데 필기 때 요 정도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필기 때 요 정도 했다. 실기 때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필기 때 이만큼을 했으니까 그쵸?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사는 어떠냐? 예. 기술사는 공부 방법이 진짜 특이해요. 관리사는요, 기사하고 비슷해요. 그럼 차이가 뭐냐? 딱 하나예요. 아, 2개군요. 범위가. 기사는 기계기사, 전기기사, 위험물 기능사. 이렇게 자격증 3개잖아요. 이 3개가 합쳐진 게 관리사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몇 배예요? 3배예요. 예, 관리사는 기사나 기능사에 비해서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 당연히 어렵죠. 그럼 어려운 이유가 예, 질적으로 어렵냐, 양적으로 어렵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를 제대로 판단하는 거는 관리사는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거지 공부할 양이 많아서 그런지 한 개 한 개가 어려운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 당연히 몇 개는 있죠. 기사는 뭐 어려운 게 몇 개 없어요? 그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사는요, 예, 양이 무한정이죠. 그래도 관리사는 어느 테두리에서 시험 내겠다 이게 있어요. 뭐에 한해서 시험 내겠다 이게 있다고요.
근데 기술사는요, 소방 관계되는 거 아무거나 다 내요. 미국 소방을 내도 되고, 일본 소방을 내도 되고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소방 이런 게 있는데 비교 설명하시오. 이렇게 내도 된다고요. 일본 기준이 뭐냐, 미국 기준이 뭐냐, 이것도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한 문제 때문에 미국 기준과 일본 기준을 다 하는 그는 또 바보죠. 미국 기준은 페이지가 이만큼인데 한 문제 맞으려고? 이게 공부법이에요. 이거 안 해야지 합격한다 이거죠. 그들도 안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술서 공부법도 있는데 한 개를 얘기한 거예요. 기술서 공부법은 10개도 더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 기술사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요. 요만큼만 하면 기술사 돼요. 그래서 저번에 관리사를 진짜 열심히 한 여자분이 기술사 한 번만에 머리 털라고 한 번만 본 거예요. 딱 한 번 합격했잖아요. 몇 명 합격할 때? 8명 합격할 때. 무지하게 어려울 때요. 뭐 쉬울 때 뭐 80명 합격할 때는 뭐 실력이 없어도 붙을 수도 있죠. 재수로. 근데 진짜 조금 합격할 때는 된 거는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즉 관리사 하면서 이만큼 실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요만큼만 해도 되는 거죠. 공부를. 몇 시간 안 했어요. 공부. 근데 제대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관리사 필기를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실기가 쉽죠. 관리사 실기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기술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대적으로 쉽겠죠. 근데 관리사를 대충 했어요. 당연히 뭐 관리사 합격도 어렵겠지만 기술사는요 안 해야죠. 또 어떤 사람은 물어요 저한테. 선생님, 원장 선생님, 예? 한 과목을 면접 받을 수 있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공부 시간이 충분합니까? 안 충분합니까? 안 충분한데요? 면접 받으십시오. 공부 시간이 부족한데 2과목보다 한 과목으로 줄이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솔직히 한 과목 봐서 붙을 실력이면 2과목 봐도 붙습니다. 한 과목 봐서 떨어질 실력이면 2과목 봐도 떨어집니다. 즉 2과목을 보냐 한 과목을 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아니 2과목을 봤다 한 과목을 봤다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붙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과목을 포기하고 한 과목만 시험 보겠다 그러면 기술사는 앞으로 공부를 안 하겠다 이것을 은연중에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사는 다 나오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기술사까지 나중에 나는 하겠다 그러면 2과목을 다 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과목을 안 보기 위해서 위험물 기능 장 시험을 아니 그 노력에 설계 시공을 공부를 하는 건 어떨까? 그 시간에 그죠? 예,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한 과목을 위험물을 그냥 이상한 걸 한 게 위험물 기능장 나중에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그럼 왜 했냐? 한 과목 면접받기 위해서. 그리고 기술사는 공부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소방 기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면서 소방계로 입문을 했는데요. 저는 원래는 이제 대학을 나오고, 물론 소방과는 아니죠. 우리 때는 소방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공학가스 쪽으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가스 쪽도 되게 대우가 좋았어요. 월급이 셌어요. 근데 가스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방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 한번 가스 일하면서 소방 회사에 가가지고 공부했어요. 소방 학원 가서 공부를.
근데 자격증을 땄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월급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소방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소방기사 자격증을 시착오로 입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하려는가 하면요. 맨 처음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요. 방향을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만나던 선생님은 좀 이상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지금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게 저하고 안 맞아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소방 법규 원론을 이제 강의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기계부터 했는데, 법규, 원론, 유체, 구조. 이게 4과목이잖아요. 필기. 근데 이 필기 때, 유체하고 구조는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오고 법규하고 원론은 1차에만 나오고 이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1차를 통과해야 되니까 유체하고 구조는 살짝만 해가지고 1차 통과할 정도만 한 50점, 60점만 목표로 하고 그리고 법규하고 원론은 70점, 80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러면 40점은 다 넘고 평균은 60점 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벌써 뭐 한 30년은 아니고 20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일까요? 제가 94년에 공부를 했으니까 몇 년 전이에요? 예? 23년. 예, 20 몇 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격증은 실기를 통과해야 나오는데, 오히려, 실기에 안 나오는 복규하고 원론은 한 50점, 60점 맞고, 실기에 나오는 거를 8, 90점 맞아가지고, 필기할 때부터 실기를 하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체 강의하면 유체 싹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구조 강의하면 구조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뭐 충전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소방 기사 필기하면서 다 외웠어요. CO2 고압식 충전비가 어떻게 돼요? (1.5) 이상 1.9 이하잖아요. 저압식은요 1.1 이상 1.4 이하잖아요. 할은 111이란요. 0.7 이상 1.4 이하고 할은 130이란요. 0.9 이상 1.6 이하잖아요. 예? 그리고 240이 가압시간요. 0.51 이상 0.67 이하고 그런 거를 그때 다 외워놨다고 해요. 필기할 때. 그러니까 실기할 때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할 때 한 20몇 년 전에는 실기책에 서점을 다 뒤져도 한 권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뭐 20권 되죠. 소방기사 실기책이. 그때는 딱 한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권을 다 보는데 뭐 한 달도 안 걸리는 거예요. 3주만 하니까 다 보더라고요. 볼 게 없어, 볼 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했냐면 화재 안전 기준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옛날에는 소방 기술 기준의 규칙이었는데요. 그걸 20분 봤다니까요. 실기할 때. 볼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붙었어요. 한 번만에. 한 번만에 붙은 걸 강조하는데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 번만 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전국에서 뭐 40명, 50명 붙는 때예요. 기사가. 그래서 기사 자격증을 딱 땄더니 바로 스카우트 되는 거예요. 고액 연봉으로. 그리고 뭐 자격증을 빌려주고 이런 게 이제 불법이지만 그때
자격증을 빌려주는 게 소방설비 기계 한 개 빌려주는데 1,500만 원. 그때 여직원들 월급이 연봉이 5천만 원. 그러면 지금은 여직원들 연봉이 한 2천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1,500만 원, 2천만 원. 그럼 3배면 얼마예요? 4,500, 6천만 원. 그 정도를 자기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시험이. 그 당시에. 하여튼 이것저것 좀 얘기를 했는데요. 좀 공감이 가시죠? 네, 필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필기 과목이 5개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죽기 살기로 하는데 이 5개를 다 죽기 살기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얘는 자격증 3개가 합쳐진 거예요. 소방기계, 소방전기, 위험물이 합쳐진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너무 벅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필기 쪽으로. 뭐는 열심히 하고 뭐는 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뭐는 더 열심히 뭐는 덜 이렇게 하려면 일단은 2차에 관계되는 과목은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선택해서 우선을 해야죠. 필기도 합격하고 실기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잖아요. 저는 조금 전에 기사도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할 때 기사 필기 때부터 실기를 위주로 하니까 실기도 전국에서 50명 합격하는데도 한 번만 해야 되잖아요. 똑같다고요, 지금. 실기를 한 번만에 패스하고 싶다. 그러면 필기할 때부터 실기 과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실기 과목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필기 성적도 올라가고 실기 성적도 올라가고 일석이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기에 관계된 거는 한 8, 90점을 목표를 하고 나머지는요. 한 6, 70점을 목표로 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실기에 관계된 과목이 뭘까요? 이 5과목 중에. 근데 5과목이 사실은 3분화 나눌 수 있어요. 분류를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쵸? 예를 들면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는 사실은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위험물도 사실은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위험물 성상과 시설 기준. 그죠? 근데 시설 기준에 보게 되면 방유제, 안전거리, 보유공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소화설비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2차에 관계될까요? 소화설비 기준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쭉 보면 과목이 5페이지가 아니고요. 3페이지에 과목이 나와요. 제1차 시험 과목 중에 1번에 있는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 그쵸? 보이죠? 이거는 1차에만 나오겠습니까? 2차에도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1차에만 나옵니다. 1차에만. 자, 2번에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 얘는 2차에도 나와요. 근데 2차에 나오는데 이게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있는 소방안전관리론은 하, 2번에 있는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는 순서대로 상중하예요. 소방수리학 2차에 자주 나와요. 약재는요, 가뭄에 콩나듯이. 소방전기는요,
나올 게 좀 예상은 되지만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뭐가 예상이 되냐? 자동 제어 쪽 있죠. 자동 제어 쪽이 2차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2차 하면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어요. 실제. 그래서 어쨌든 자동 제어 쪽 있죠. 특히 논리회로 이런 거. 불대수. 도물관. 그죠? 요런 거. 요런 거는 1차에서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뭐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있죠. 이런 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력 있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죠? 근데 아주 쉽잖아요, 사실은. 피상전력에다가 뭐를 곱하면 유효전력이 돼요. 역류를 곱하면 유효전력이 되고, 무효율을 곱하면 무효전력이 되죠. 그쵸? 그건 아주 쉬운데, 지금 기사나 기술사에는 벌써 진행이 됐고요. 관리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보통 우리는 킬로와트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유효전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동력을 구할 때. 우리 펌프나 팬에서. 근데 기술사는요. 기사는, 소방기사나 기술사는 피상전력을 구해라. 킬로, 볼트, 암페어는 얼마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요. 근데 사실은 그 관계는 별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있죠, 또. 자, 세 번째. 소방 관련 법령. 이거는, 이 차이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차이 관계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 넓은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특히 많이 봐줄 필요가 있는 거. 설치, 유지, 관리업 법. 우리가 사실 관리사가 어디에 속한 법이에요? 공사업법에 속한 법입니까? 위험물법에 속했습니까? 다중이업 특별법에 속했어요? 아니죠. 관리사 제도는 설치, 유지, 관리업법에 속해 있습니다. 화재 예방. 여기 보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길게, 그죠? 되어 있는 요거. 그래서, 법규 4번에 있는 위험물 성상 및 시설 기준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화 설비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도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또 CO2, 또 청정, 그리고요, 뭐 자동화 탐지 설비, 이런 기준들이 있다고요. 그런 게 나오면 좀 외워주는가? 다는 아니고요. 뭐 일부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실기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5번에 있는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이거는 100% 필기와 실기에 관계되죠. 나는 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필기 위주로 하고 싶은데 그러더라도 꼭 2개만은 필기 때 기초를 탄탄하게 쌓으셔야 돼요. 반드시 2개만. 지금 좀 폭넓게 얘기한 거고요. 2개가 뭐냐? 5번에 있는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요. 그리고 2번째는 소방 수리학. 압력이 뭔지, 유속이 뭔지, 그죠?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개념은 반드시 안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런데 2차까지 생각은 해야죠. 1차 할 때부터. 1차를 우리가 관리사 1차만 붙기를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방시설 관리사를 공부하러 왔죠. 필기를 공부하러 오지 않은 거예요. 소방시설 관리사를 공부하러 왔어요. 은연중에 1, 2차를 다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1차 할 때부터 2차를 좀 1부는 끝내놓으면 2차 때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겠죠. 자, 이제는 좀 요령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안전관리론 쉬운 듯 해도 어렵습니다. 기사 수준보다
한 1.5배 어려워요. 기사보다 1.5배 어렵습니다. 안전관리론이.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면 돼요. 네. 2번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 얘는요, 범위가 수리학도 넓고요, 소방전기도 넓어요. 이 두 개를 다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인데 여기에서 두 개만 잘해도 60점은 넘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소방수리학도 잘하고 소방전기도 잘하겠다. 그러면 예, 정확하게 얼마 정도는 공부해 줘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공부를 적어도 이 2번에 있는 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를 적어도 3개월은 해줘야 돼요. 아닙니까? 소방전기를, 전기회로인데 이거를 잘 하려면 나는 전기를 옛날부터 잘해, 이게 아니고요, 옛날에 찍었어요. 지금은 이제 찍지 않고 잘하려면. 왜 옛날엔 찍어도 돼요? 답이 똑같으니까. 근데 관리사는 답이 안 똑같다니까요.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조금 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주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수리학도 잘하고 회로도 잘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회로를 잡는 게 좋을까요? 수리학을 잡는 게 좋을까요? 2차에 관계된 수리학을 잡는 게 좋겠죠? 나는 소방 전기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전기회로는 안 봐도 되겠죠? 나는 전기과를 안 나왔어요. 소방 전기 공부할 때 찍었어요. 그러더라도 여기에서 뭐가 어려워요? 전기회로가 뭐가 어려울까요? 혹시 교류하니? 직류는 좀 쉽지 않나요? 저항의 병렬, 직렬, 합성 쉽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정도. 그리고 교류 중에 조금 전에 얘기한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개념 정도.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뭐는요? 2차에도 관계된다? 제 느낌이요. 저는 느낌이 대단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공부 방법을 잘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예측도 되고요. 자동 제어 있죠? 자동 제어. 그게 사실은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반대구나. 이게 AND 게이트예요? OR 게이트예요? 이런 거 정도 아는 게 어렵냐고요. 이게 논리 고비예요? 논리 합이에요? 이런 거 아는 게 어렵냐고요. 논리 고비예요? 논리 합이에요? 모르잖아요. 왜요? 찍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아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걸 이제 이미 바퀴도로 좀 했을 때 실기까지 가는 거예요. 갈 길이 멉니다. 멀어요. 조금 전에 충전비 얘기해도 충전비도 답을 못 하더니. 그리고 관리사 할 때 참 그래요. 우리가 관리사를 하고 왔고, 관리사를 하기 전에는 뭘 했어요? 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기사할 때 좀 공부를 했으면, 옥내수화전 계통도 그리는 게 맞아요? 못 그리는 게 맞아요? 그려야죠. 한번 그려 보실래요? 그죠? 이게 그리는 게 맞긴 한데 못 그려요. 가스기 계통도도 마찬가지예요. 분말 계통도는
거리는 사람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옥내 소화전이나 가스기 계통들은 가끔가다 한 명씩은 거리더라고요. 예, 지금 관리사를 공부하는데 0에서 이만큼에서 시작을 해서 요만큼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에서 이만큼만 올라가야 돼요.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사만큼 공부하게 되면 요 정도 가서 시험 보고 또 요 정도 가서 시험 보고 맨날 요 정도 가서 시험 보게 되는 거예요. 필기가 아니고요. 실기 얘기하는 거예요. 필기는 뭐 찍어서도 합격할 수 있어요. 재수만 좋으면. 그래서 10번 필기 보고 지금 실기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시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죠. 이제는 포기해요, 포기. 주변에 우리가 그래도 합격한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몇 년 공부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관리사는 몇 년 하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3, 4년이나 돼요? 일단은 3, 4년을 목표로 하잖아요. 한 10년 걸려요. 합격하는데. 나는 한 방에 그냥 끝내겠다 하면 1, 2년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시작을 했을 때 1,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고요. 3, 4년 동안에 하다가 되면 더 좋지 뭐 이렇게 막 살살 생각하잖아요. 10년 갑니다. 10년 가다가 합격해요, 못해요? 못하죠. 지금 3, 4년 걸린 게 누구 얘기예요? 합격한 사람 얘기예요. 그러면 평균 몇 년 걸린다? 평균 3, 4년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1, 2년 걸려서 합격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7, 8년 걸려서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평균 3, 4년이면. 아닙니까? 그것도 합격한 사람 기준으로요. 그러면 시작을 해서 불합격한 사람이 10손가락 중에 합격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고 시작을 해서 여러분 시작을 했잖아요. 불합격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5대 5일까요? 1대 9 아니면 2대 8 아니면 3대 7 이 정도 아닐까요? 소방시설관리사 책을 샀다가 자격증을 딱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1명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0명 중에 1명일 수도 있고. 얼마 안 되죠. 이런 사람이 합격하더라고요. 저같이 학원에서 강의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관리사를 합격을 해요.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대형 학원에 지금 기사반 선생님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오세요. 기사 강의하다가 합격할 수가 있어요. 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직장을 딱 때려쳐요. 그리고 공부를 하루에 한 12시간씩 해요. 저는 딱 때려치면 일단은 12시간씩을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직장을 딱 때려치고 8시간을 공부했다. 그 사람 뭐야? 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공부만 하려고 직장을 때려쳤는데 8시간 하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절반도 못하는 게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24시간 중에 절반도 못하는데 그게 공부만 하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합격이 힘들어요. 하늘은 이상하지만요. 직장을 그만뒀다 안 뒀다가 아니고요.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자격증을 주고 안 주고 하더라고요. 또 예를 계속 드는 거예요. 직장생활 딱 때려치고 나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죠. 실패한 이유는 하루에 12시간도 안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그거예요. 시간이 넉넉하니까 책을 보는데 어떻게 볼까요? 시간이 넉넉하다고 뇌가 벌써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넉넉하니까 책을 보는데 빨리 봐야 돼요? 아니면 천천히 봐도 돼요? 쉬엄쉬엄 천천히 봐도 되는 거예요. 얘가 아주 귀찹니다. 아주. 시간이 많으니까 대충 서서 보는 거예요. 직장을 다닙니다. 합격을 해요. 어떤 사람이요?
잠을 줄입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외우면서 가요. 점심시간에 외워요. 저녁에 퇴근할 때 외웁니다. 퇴근 시간에. 예? 집으로 오는 착간에서, 뭐 전철간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집에 딱 와가지고 또 밥 먹을 때 또 외워요. 그리고 또 도서관 같은 데 딱 갑니다. 공부를 딱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시간이나 2시간마다 화장실 가면서 또 한 개씩 외우고 와요. 이게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이에요. 전 소방기술사를 3달 했다고 그랬습니다. 3달 하면서 첫 달에는 10몇 시간을 하고요. 두 번째 달에 10몇 시간을 하고요. 세 번째 달에 17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에는 12시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14시간, 15시간, 마지막 달에 17시간을 했어요. 17시간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저 잠을 4시간 잤으니까. 그럼 24시간 중에 4시간을 빼면 20시간인데요. 20시간 저는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왜 3시간을 뺐냐? 일어나서 예? 샤워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간중간에 로스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샤워하는 시간도 안 빼도 돼요. 샤워장에 딱 붙여놓고 외울 거 항상 봤으니까. 그리고 밥 먹으러 갑니다. 하도 안 외워져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밥 먹으러 가면서 이것만은 내가 밥 먹고 오면서 절대 외우자. 저는 기계 쪽이기 때문에 전기가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전기 용어 중에 진짜 긴 게 있어요. 16글자예요. 단어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바뀌었어요. 가교 폴리에틸,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왜 이렇게 하나 외워주는지. 그것만 제가 20분 외웠어요. 20분을. 그랬더니 평생 기억이 나더라고요. 소방설비 기사할 때입니다. 저는 기사할 때도 그렇게 공부해요. 학원에서 공부하죠. 강의 들어요. 집에 가면서 강의 들었던 것 중에 꼭 외워야 되는 거를 한 3개 정도만 쓰고 가요. 그 중에 1개가 표준 대기압이에요. 그 표준 대기압은 저는 수업 딱 듣고 나서 바로 외우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안 외워요. 인이 박히도록 외워버린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죠. 몇십 분 동안. 한 20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ATM은 760mHg는 1.033이 kg per 제곱센티미터는 10.332 m H2O는 14.7 PSI는 또 그 다음 뭐예요? 1013, 25 파스칼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냐 이거죠. 그 다음엔 또 뭐가요? 1.01325 파. 이게 뼈대거든요. 그리고 또 외운 게 있어요. 기사 공부할 때. 원자량. F가 얼마예요? 알 것 같은데. 19잖아요, 19. CL은 얼마예요? 35.5. BR은요? 브롬. 79.9. 요오드는요? 127 약. 이런 거를 기사 공부할 때 이거 외워야 된다면 집에 가면서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외워요. 한 20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인이 박히더라고요. 반복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또 하고 안 해도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옴니소화전 개통도 이게 중요하대요. 필기 공부할 때 관리사, 아니 기사. 집에 가서 당장 외워버렸어요. 관리사 하면서 저 개통도 안 외웠어요, 다시. 근데 알고 봤더니 저처럼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더란 얘기예요. 초놈을 아끼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사실은 뭐 잠을 이만큼 줄여가지고 3시간 자고 이게 아니에요. 잠은 자던 대로 자도 돼요. 예, 회사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아침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회사에서 짬짬이 담배 피러 갈 시간이 있는데 암기할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쉬는 시간에 잠깐 5분 동안 갔다 오면서 한 개 외우고. 얼마나 잘 외워지는데. 책상에서 만나는 공부하겠다.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예. 예.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 해야지 합격이 가능한 자격증이에요. 그래야 1, 2년 만에 되는 겁니다. 쉬워요. 잠은 그냥 자고 일은 그대로 해도 돼요. 그냥 3순위로 주면 돼요. 3순위로. 어떻게 해요? 잠자고 일하고 뭐하고? 공부하고. 이 3순위잖아요. 그래도 관리사는 합격을 한다고. 그 대신 밥 먹으면서도 해야 되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도 또 집에서 뭐 이렇게 전업주부다 그러면 청소기로 청소하면서도 또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트럭 운전수인데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암기할 거를 전부 다 써가지고 그걸 자기가 녹음을 해가지고 트럭 운전 하루에 하면 10시간씩 하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딱 합격했잖아요. 방법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모든 거는 방법은 다르더라도 똑같은 거는 그거예요. 예? 시와 때를 가지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거.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든 자격증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는 실기도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적은 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특히 관리사 여러분이 필기를 준비하시는데 저는 필기 공부를 30시간만 했어요. 관리사 필기 30시간 공부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학원 선생님이에요. 이 안전관리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의하고 있는 과목인데 소방수리약제 회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를? 없어요. 선생님인데. 관련 법령? 필요 없어요. 위험물 성상 및 시설 기준 해야 돼요. 성상은 아니에요. 성상은 소방원론에 포함된 과목이에요. 근데 제조소 기준, 저장소 기준, 취급소 기준은 소방, 기계, 전기, 필기 과목이 아니에요. 5번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뭐만 했겠어요?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이것만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했는데 문제풀이집 본 것 같아요? 저 문제풀이집 안 봤어요. 뭐만 봤을까요? 법제처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네? 그거 뭐 했어요? 요점 정리 읽어보고 암기할 거 요점 정리 했는데 그 요점 정리가 3장이었어요. 6페이지. 이 설치 기준이 제조소 등의 설치 기준이 15문제가 나오고 성상이 10문제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 6페이지에서 12개가 나왔어요.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하니까 붙는 거예요. 정리한 것을 보면 붙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런 거는 문제도 한번 보는데
예,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이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하고 좀 달라서 이 5과목이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아는 게 우선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답을 가리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특히 답을 가리고 풀어보는 게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 기출문제가 제일 좋죠.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기출문제를 안전관리론 여기에 6개가 있어요. 6회 그 기출문제 6번 본 게 있다고요. 여기에 최근. 예, 2010년, 아니, 10회, 11, 12, 13, 14, 10, 11, 12, 13, 14, 10, 아닌데? 11부터 있나? 여튼 6개가 있다고, 6개. 그럼 6개를 한번 다 풀어봐요. 답 가리고. 그리고 60점 넘냐 이거죠. 그 60점 넘으면요. 네? 공부 안 해도 다음 시험에 60점 넘겠어요? 안 넘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60점 넘을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6번이 60점 넘었는데 예? 7번째는 안 넘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과목은 안 해도 합격이 되는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복교 한번 또 막 이렇게 풀어봐요. 6개를. 또 수리학, 약제, 회로를 막 풀어봐요. 그죠? 그리고 또 위험물도 막 풀어봐요. 제가 맨 처음에 한 게 그거예요. 이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60점이 넘는데 위험물만 안 넘더라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요즘은 필기가 몇 명 합격합니까? 1000명, 2000명 합격하죠? 제가 시험 볼 때 67명 합격했어요. 필기가 역사상 가장 어려웠어요. 실기만큼 어려웠어요. 4회 때 저는 필기를 합격을 했는데 하여튼 뭐 지나고 보니까 어려울 때만 합격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부럽다니까요. 10월도 공부해서. 여러분은 제가 부러울지도 모르겠지만 빨리 합격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좀 선택을 하면 좋은 거. 유체를 선택할 것인가, 즉 소방 수리학을 선택할 것인가, 소방 전기를 선택할 것인가. 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고요? 소방 수리학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바꿔 얘기했을 때 소방 전기는 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최소로 조금 줄여서 최소한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나머지에 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기회로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지만 전기회로를 약하게 하더라도 뭐를 했으면 좋겠다? 직류와 교류 조금이랑 제어 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쟁 쪽이라든지 자기학이라든지 교류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 좀 빠지겠죠.